제3의 실기 최신 기출 문제 풀이하기 위해서요. 해당 제가 요 아래쪽에 설명의 링크 올려드린 카페에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실기 기출 문제 폴더 안에 있는 세 번째 3회를 더블 클릭합니다. 암호를 물을 거예요. 해당 문제지에서 해당 요 암호를 확인하시고 네, 이 암호를 암호 입력란에 입력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문제 파일이 열립니다. 기본 탭 목록이 총 8개가 있어요. 기본 작업 1에서부터 네, 차트 작업까지 있는데 이 풀이 순서적인 부분 자체는 제가 추천드리는 풀이 순서는 제한된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합격 점수가 70점입니다. 네, 소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항당 풀이 소요 시간을. 소요 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문제부터 공략하자.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분석 작업부터 매크로, 차트, 기본 작업 2, 3, 계산 작업, 마지막으로 기본 작업 1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분석 작업부터 분석 작업 1시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제가 요 배치를 아래쪽으로 좀 해서 좀 쉽게 보이도록 이렇게 네, 화면상에서 문제지를 띄워 놓고요. 문제풀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 3페이지에 있고요. 네, 분석 작업 1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제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그 다음에 만나게 되거든요. 자, 분석 작업 문제 유형은 두 문제인데 각 시트 단위별로 문제가 출제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분석 작업 20점,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2 두 문제 나오는데 각 문항당 10점입니다. 분석 작업 1 보니까 네, 부분합을 묻고 있어요. 네, 2급에서는 부분합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총 6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분석 작업, 부분합, 시나리오 작성, 피벗 테이블, 통합, 목표 찾기, 데이터 뷰 이렇게 있거든요. 자, 부분합 문제 풀이해 보면 자주 접했던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지금 특강으로 풀이해드리는 문제 유형 중에는 분석 작업 1시트 선택한 다음에 인공지능 교육센터 등록 현황이라는 네, 입력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요. 네, 문제를 보도록 하면 분석 작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등록센터 네, 인공지능 교육센터 등록 현황 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등록비의 합계와 등록인의 평균을 계산하라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분석 작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세부 조건으로 삼각형 세부 조건으로 정렬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산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네, 기준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구분을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정렬은 데이터 탭입니다. 네, 데이터 탭에 구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요. 오름차순 정렬은 기억 키워드입니다. 이 기억 키워드를 누르게 되면 구분 선택한 필드 기준으로 일반 지급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일반 지급 학생으로 그룹핑이 됐습니다. 자, 현 상태에서요. 부분합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탭의 리본 메뉴 중에 개요 그룹에 있는 요 부분합요. 요 부분합을 누르세요. 누르면 이렇게 부분합 대화상자가 실행되었습니다. 부분합은 반드시 이중 부분합을 묻습니다. 부분합을 2번 구하게끔 묻거든요. 첫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3가지를 설정을 합니다. 먼저 그룹할 항목을 설정을 하는데 그룹할 항목은 정렬했던 기준으로 맞춥니다. 정렬했던 기준. 자, 정렬을 뭘로 했죠? 구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룹할 항목 네, 정렬되어 있으니까 안 바꿔줘도 돼요. 그 다음에 함수는 문제에서 보면 2가지 부분합을 묻는데 구분별 등록비의 합계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부분합이고요. 그리고 등록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 이게 두 번째 부분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에 적용 함수는 합계니까 요 합계에 요 맞추세요. 네.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네, 맞춰주고요. 사용할 함수 합계.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 문제에서 등록비의 합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항목 다 해제하고 등록비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은 구분, 사용할 함수는 합계, 부분합 계산 항목은 등록비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 맞게끔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첫 번째 부분합 구해졌고요. 다음 두 번째 부분합은 현 상태 유지하고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네, 명령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부분합 대화상자를 실행시킵니다.
실행되어진 두 번째 부분학 대화상자 설정은 그룹할 항목은 앞에서 했던 정렬 기준 그대로 유지되니까 두고요.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등록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문제 조건에 맞게끔 바꿔줍니다. 그리고 부분학 계산 항목은 등록 인원을 요구하니까 앞서서 구했던 거 부분학 계산 항목 체크 해제하고 등록 인원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는데 꼭 부분학 문제 유형이 나오면 부분학 그 함수를 두 개 다 표시되게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요 기본 체크되어 있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박스의 체크를 반드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부분학 구했던 게 유지되고 추가가 되어져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다시 제가 해제해 버렸는데 부분합 구분 적용 함수는 합계였고 평균이었고 등록 인원만 체크했고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라. 해제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분석 작업을 먼저 공략하는 이유가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10점씩입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동일하게 구해졌습니다. 네.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는 분석 작업 2시트 대상으로 출제되어 있으니까 분석 작업 2시트 선택하고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영업실적 현황표를 이용을 해서 판매사원은 보고서, 대리점명은 행, 제품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에는 외상 매출액과 회수금액의 평균을 계산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을 제가 지금 진행하는 실기 특강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접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피벗 테이블 작성은 1급에서는 반드시 나와요. 1급에서는 반드시 난이도 약간 높게 2급보다는. 네. 자, 2급은 피벗 테이블 문제 쉽게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대 H3세를 시작하고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7 서식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풀이 진행하면 자, 1차적으로 먼저요. 분석 작업 2시트에 표 영역 안에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으세요. 표 영역 안에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꾹 찍으세요. 밖에다가 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이 아니라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 탭. 삽입 탭이 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위에 있는 표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롤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로 바꿉니다. 기존 워크시트로 위치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문제에서 어디에 H3세를 시작하라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게끔 위치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찍고 마우스 포인트로 H3세이면 위에 있다 그죠? H에 3 선택을 합니다. 네, H3세를 선택했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위치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필드 작업창이 뜨는데 화면이 너무 좁으니까 제가 위에 리본 메뉴를 살짝 숨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끔 친절하게 필드 영역에 대한 배치를 안내를 합니다. 이 조건에 맞게끔 배치하면 돼요. 판매사원을 보고서 필터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필터입니다. 그래서 판매사원 밑으로 약간 더 내릴게요. 네. 판매사원 필드를 끌어가지고 필트 영역에다가 넣어요. 이게 보고서 필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점은 행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리점명을 행 영역에 끌어놓고 그리고 제품명을 열로 하라. 네, 제품명을 열에 끌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값에는 외상 매출액과 회수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 외상 매출액 필드를 끌어서 시그마 값에다가 놓고요. 기본 적용 함수가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금액도 마찬가지 회수금액도 끌어가지고 합계 외상 매출액 밑에다가 이렇게 놓아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역별 배치는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에 맞게끔 필터 영역의 판매사원, 행의 대리점명, 열의 제품명, 시그마 값에다가 외상 매출액의 합계와 회수금액의 합계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이 심플합니다. 요구 조건 자체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7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 피벗 테이블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펼침 버튼 요거 네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밝게 7번째 거 선택하면 돼요. 펼침 버튼에서 밝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거 네 6번째 7번째 네 피벗 테이블 밝게 7 선택을 꼭 해주면 끝났습니다. 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네, 소시간 얼마 안 걸렸죠. 100점 100점입니다. 요렇게 네, 분석가 2번 문제 풀이로 끝났고요. 다음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문제는 제가 네, 설명드릴 때 어떻게 단서 사항으로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게끔 해당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을 인정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네, 문제지를 먼저 보지 마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네, 문제지 보지 않고 셀 포인트를 A1셀을 꼭 선택하세요. 셀 포인트를 A1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를 실행시키는데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기 탭에 매크로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어집니다. 실행되어진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문제지를 보게 되면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이름과 같게 수정을 합니다. 총점. 확인 버튼 누르세요. 바로가기 키나 저장 손 안 대셔도 돼요. 확인.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자, E4에서부터 E13 영역에 총점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함수 5개 범위 내밖에 안 나와요. 계산 작업 문제 하나, 서식 적용 문제 하나 이렇게 문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매크로 작업은 계산 작업은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쉽게 풀이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4세를 선택하세요. E의 4세를 마우스로 꾹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합계는 홈탭에 편집 그룹에 요 시그마 값이라고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시그마 값이 합계인데 옆에 펼침 버튼 눌러보면 5개 대표함수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지금 총점 구하라 이렇게 되니까 합계입니다. 합계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SUM 합계 구하는 썸함수 식이 자동적으로 입력되어지고 합계 구하는 범위가 맞는지만 확인. 네, 쇼트와 프리에 대한 C4, D4 합계 맞으니까 엔터키 눌러가지고 구했고 해당 셀을 선택한 다음에 요 자동체험 핸들 요 점을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E에 13까지 채워졌죠. 네, 그래서 E4부터 E13까지 총점 계산하라 됐으니까 자 주의사항요. 여기까지만 매크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반드시 기록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기 탭 매크로 여기서 기록 중지를 누르세요. 기록중지를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중지. 자, 세부 조건이 꼭 유형 자체가 고정인데 하나는 개발 도구의 양식의 단추를 삽입해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 실행되게끔 하라. 다른 하나는 도형 삽입하고 그 도형을 클릭했을 때 매크로 실행되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거든요. 자, 개발 도구 탭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G3에서부터 H5 영역에 생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 도구 탭, 네, 개발 도구 탭 안 보이면 어떻게 엑셀 옵션 대화상자에서 네, 파일의 옵션, 엑셀 옵션 대화상자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이 개발 도구 체크를 해야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의 삽입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것만 꼭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단추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형 영역 문제에서 G3에서부터 H5니까 G의 3세 왼쪽 상단 꼭지점 여기서부터 네, 끌 때 크기 지정할 때 놀고 있는 왼손으로 Alt키를 눌러주세요. ALT키 한자키 왼쪽에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셀 단위로 크기가 네, 지정되니까 쉽게 H5에다가 하면 H5에 꽉 차게끔 이렇게 지정돼요. 마우스 떼세요.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바로 실행되어지는데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 매크로 이름 목록에서 이 총점을 클릭해서 해당 입력란의 단추 1 언더바 클릭이 총점으로 바뀌게끔 한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됐습니다. 자, 세부 조건의 영역 네, 배치했고 그 다음에 단추 클릭할 때 총점 매크로 실행을 미리 했고 자동으로 네,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점
텍스트 입력하라. 이게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얘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요구사항. 단자 앞에 마우스 포인트 클릭. 총점 입력하세요. 딜리트 키 눌러서 뒤에 거 지우세요. 딜리트 키 눌러서 뒤에 거 지우세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비어있었잖아요. 비어있었는데 얘 총점을 눌렀을 때 쫙 채워지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매크로 첫 번째 문제 계산 작업 문제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서식 적용 문제인데 마찬가지 절차로 풀이를 합니다. 문제지 보지 말고요. 네, 문제지 보지 말고 마우스 셀 포인트를 A1셀을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 대하상자 실행은 보기에 매크로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 대하상자 실행되면 이제 이 동그라미 문제에 해당 매크로 이름 파악해 보면 셀 스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문제지에 요구 조건 맞게끔 셀 스타일이라고 내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세요. 네, 쉬워요. 서식 적용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A3에서부터 E3 연속 범위 영역이 셀 스타일을 강조제 5로 적용하라 이렇게 됐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A3에서부터 E3까지 A3에서부터 E3까지 블록 지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요 셀 스타일을 클릭하세요. 목록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강조 5를 선택하세요. 강조세 5, 강조세 1, 2, 3, 4, 5 여기 있습니다. 강조세 5를 클릭. 됐어요. 여기까지만을 매크로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기록 중지. 거기에 매크로의 기록 중지 클릭. 됐습니다. 자, 세부 조건 하나 더 있어요. 네, 도형의 기본 도형 모서리의 둥근 직사각형을 G7에서부터 H9형제 생성해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사각형 섹션의 두 번째 거 모서리의 둥근 직사각형 G7 G의 7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끌 때 네, Alt 키를 눌러라 왼손으로. 그러면 셀 단위로 크기 지정이 되니까 H9까지 마우스 떼세요. 마우스 떼더라도 매크로 지정 대하상자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도형은. 자, 요구 조건 순차적으로 충족할게요. 텍스트 셀 스타일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텍스트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네, 강조하기 위해서 요 요구 조건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오면 텍스트 맞춤 요구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네, 없으면 안 해야 되고 텍스트 맞춤을 도형 내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형 내에 글자 입력하게 되면 상단 좌측에 입력되어지는데 해당 도형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맞춤 그룹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두 개를 클릭해서 요구 조건 충족시켜주면 되겠고, 자, 마지막 요구 조건 셀 스타일 이 도형을 클릭할 때 셀 스타일 매크로 실행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수동으로요. 도형은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매크로 지정을 선택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지정 대하상자에서요. 네, 해당 매크로 이름 목록 중에 셀 스타일 적용하게끔 해야 되죠. 셀 스타일을 클릭해서 요 입력란이 셀 스타일로 입력되게끔 하고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네,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문제는 두 문제 각 5점씩 해서 10점 차지합니다. 요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순서상으로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작업 문제는 이런 식으로요. 네, 해당 다섯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될 결과 해당 이미지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구성이 그 고정적인데 첫 번째가 데이터 범위 조정하는 문제용이 나와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각 계열의 강동과 강서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 제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차트 작업 선택하게 되면 위에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표, 그 다음에 밑에 기본 차트가 주어져 있는데 기본 차트에서 요소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가로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강동하고요, 강사하고 이걸 지우라는 말이에요. 자, 항목에 대한 조정인 경우는 해당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하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차트 작성의 선택 범위를 수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네, 해당 분원 1월, 5월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해당 그 강동과 강서를 빼라 이 말입니다. 강동과 강서를 빼고 나머지만 선택되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차트 범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규칙을 따랐을 때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차트 선택하는 데이터의 표머리꼴을 반드시 포함시키고요. 표머리꼴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데이터는 연속 범위는 한 꼬르미로 선택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정보 박사가 정리해드리는 세 가지 규칙입니다. 자, 요 규칙에 따르면 해당 표 머리글 지금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것 중에 표 머리글은 분원과 1원 이거거든요. 요렇게 연속 범위니까 요렇게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열 단위 말고 아래쪽 말고요. 행 단위로 선택하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5월 요거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강남 5월달 데이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속 범위 이렇게 블록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 꾸러미로 지금 현재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2개 꾸러미로 되어 있는데 강동과 강서 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파악한 대로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차트 데이터 범위의 입력 단추 이 입력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선택했던 아까 파악했던 분원 1월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네, 범위 선택해 주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5월 입력세 강동 건너뛰고 강남 1월까지 강남의 5월 데이터 강서 건너뛰고 강북부터 1월 범위 영역 그리고 5월 네, 강북부터 부선 영역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테두리 쳐볼게요. 요 순서대로 네, 범위를 선택을 해 줍니다. 요렇게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다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네, 해당 입력 완료 단추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보면 강동 강서가 빠졌어요. 네, 제대로 됐으면 네, 이 상태로 확인. 1번 데이터 범위 수정하는 문제 풀이 끝났고요. 다음 2번 차트 제목 삽입하는 문제 유형 반드시 나옵니다. 점수 주는 문제로. 네. 차트 제목을 그림같이 입력하라. 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제목에 1월, 5월 수강생 모집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차트 제목 입력란의 내용을 수정하세요. 1월 쉼표, 5월 한 칸 띄우고 수강생 모집 현황이라고 네, 수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네,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네, 팁을 알려드리면 블록 지정해도 되지만 해당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글꼴을 지정하면 한꺼번에 안에 내용 같이 적용되어져요. 자, 글꼴은 도둠을 하라. 네.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도둠 크기는 16으로 하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 펼치 모드 눌러 16을 선택해도 되고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 다음 테두리 설정하라. 네. 테두리는 해당 도형에서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제목 서식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이 뜨면 테두리 실선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검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검정 안 해도 틀렸다고 채점되지는 않습니다. 실선으로만 해줘도 돼요. 네. 자, 그러면 2번 요구 조건 끝났고 3번은 범내 오른쪽으로 배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범내는 요 밑에 있는 1월, 5월이에요. 얘를 선택하세요. 꾹 선택하면 오른쪽 범내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네. 범내 옵션 그래프 얘를 클릭한 다음에 범내의 위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오른쪽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됐어요. 됐고요. 네 번째 차트 종류는 표시기능 꺾어 정렬로 바꾸라. 차트 전체 종류로 바꾸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하면 차트 종류 변경 네, 요 창이 떠요. 여기에서 표시기능 꺾어 선형 종류 중에 네 번째 거예요. 표시기능 꺾어 선형 선택 확인 누르면 바뀝니다. 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세로값 축은 최소값 0, 최대값 60, 주 단위는 20으로 해. 차트 구성 요소에서 세로값 축은 왼쪽에 있는 여기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세로값 축이라고 뜨죠? 해당 숫자 값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 작업창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이 막대 그래프 모양 축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축 옵션 선택해서 여기 축 옵션에서 첫 번째 축 옵션 펼침 버튼에 최소값 0,
최대값 60으로 수정하고요. 엔터키. 그 다음에 기본의 단위에서 기본을 문제에서 주단위 20이 되어 있으니까 단위 기본을 이게 주단위입니다. 20 이렇게 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당 차트 수정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자, 차트 문제 다스 문항답 2점에서 총 10점 차지합니다. 자, 분석 작업 1, 2, 매크로 작업 네, 그 다음에 차트 작업까지 다 하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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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까지 40점 득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로 갈게요. 기본 작업 2시트. 네, 기본 작업 2시트. 기본 작업 2시트도 다스 문항 나옵니다. 네, 문항답 몇 점? 2점. 전체 10점 차지합니다. 자, 문제 내용 고정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 해당 얘를 네, 수정하게끔 요구가 되어집니다. 문제 조건 맞게끔 편집 네, 해 갈게요. A 1에서부터 G100 네, 블록 정할게요. 분석작 2시트 조금 확대할까요? A1에서부터 G1까지 블록 정했고 병합 가운데 맞춤해 네. 문제 내용이 꼴고 이렇게 나오죠. 홈 탭에 맞춤해서 병합 가운데 맞춤 찾아서 클릭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시킬게요. 네, 굴림으로 하라. 서체 입력란에다가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8로 하라. 18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하라. 네, 굵게는 가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꼴색 표준색 파랑은 글꼴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파랑은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이름값 떠요. 파랑이라고. 얘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항 문제 끝났어요. 네. 다음 두 번째 2항 문제. G3셀에 입력된 문자열 참가 종목을 한자로 변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G3셀 여기 있다 그죠? 참가 종목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입력한 내용을 블록 지정하고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키 왼쪽에 한자 키 있어요.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글 한자 변화 대화상자 뜨는데 네 단어가 네 글자가 다 한꺼번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참가만 맞느냐라고 묻는데 네 맞죠 문제하고. 그러면 한자로 바꿔 입력 형태를 변환 누르면 다음 종목 네 맞는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보면 눈목자죠. 네 첫 번째 거 맞아요. 한자 선택된 상태에서 변환 눌러가지고 네 뚝딱 한글을 한자로 바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3항 문제로 넘어가서요. A20에서부터 C20 병합 가운데 맞춤 찾아보세요. A의 20셀 여기 있고요. C의 20 여기까지네요. 네, 블록 정하고 홈 탭에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A3에서부터 G3 A3 여기서부터요. G3 여기까지 블록 정하고요. 네, 문제에서 셀 스타일은 강조색 2로 하라. 자, 앞서서 저희가 요 적용하는 문제 유형 있었죠. 네. 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강조색의 2 주황입니다. 클릭 해주면 3항 문제 요구 조건도 다 충족됐고요. 다음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4부터 F20 영역은 사용자 인증 표시 형식 이용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요구하는 범위 영역 D4 여기서부터요. F20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었으면 표시 형식 범주 중에 마지막 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천 단위 구분 기호하고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라. 예시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3000인 경우에는 3심표 000명, 0인 경우에 0명 이렇게. 자, 형식 목록 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거 선택하세요. 샵 심표 샵샵 0 선택을 합니다. 천단위 구분에 적용하고 0인 경우에는 0이 표시되게끔. 자, 그 다음에 뒤에 명자 추가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식 입력란의 끝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쌍따옴표 명 쌍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미리 보기 107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1심표 194명처럼 보이죠. 네. 자, 4항 문제도 끝났고요. 다음 마지막 5번째 동그라미 5항.
A31부터 G3 영역과 A4부터 C19 영역 텍스트 맞춤 가운데 맞춤해. A3에서부터 G3 영역 블록 잡을게요. 네, 표 머리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A4부터 C19는 떨어져 있는 셀이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A4부터 C의 19까지 영역 블록 지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떼고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해.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는 요겁니다. 맞춤 그룹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3에서부터 G20 영역은 네, A3에서부터 G20 영역은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 A3, G에 20까지 블록 지정했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는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됐습니다. 기본 작업 2번 문제 다섯 문항 2점씩에서 10점 차지합니다. 다음 기본 작업 3시트 대상으로 문제 출제되어 있는데 3번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경영정보학 원론의 성적평가표에서 네, 경영정보학 원론의 성적평가표 제시되어져 있는데 학과가 경영학과이고 총점이 95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고급 필터 사용해 검색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고요. 고급 필터의 조건은 A21에서부터 C23 범위 영역, 그리고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대 A24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요, 조건 범위적인 부분부터 완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자, 고급 필터 문제 저희가 기본적 3번 문제 유형으로 처음 접하시는데, 기본적 3번 문제 유형은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과 고급 필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조건부 서식이 좀 더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 고급 필터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고급 필터 문제 유형은 꼭 조건이 2개 나와요. 2개. 조건의 기준은 뭐냐면 필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학과와 경영학과 그리고 총점이 90점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즉 학과하고 총점하고요. 학과와 총점 이 2개를 복사하세요. 학과를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져 있으니까 총점을 선택하면 두 셀이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부터 복사합니다. 어디에다가 조건 범위 지정하라? 문제에서 A21에서부터 C23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A21 시작 셀. A21셀을 선택하고요. A21셀 붙여넣기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모두 붙여넣기.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조건은 학과 바로 밑에다가 문제에서 학과 경영학과여야 돼. 네, 섞여 있는데 경영학과 여기다 입력하세요. 경영학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총점에 대한 기준은 연결고리를 따져야 돼요. 학과 경영학과 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고는 AND 조건입니다. 네, 혹시 이거나가 나오면 얘는 또는 조건이에요. 오화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 만들게 되는 거고 AND는 둘 다 만들기예요. AND 조건이 나오면 해당 학과 경영학과 같은 행에다가 여기다가 총점의 조건을 입력하고요. 또는 조건이 나오면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됩니다. 한 칸 밑에. 또는 조건인 경우에. 자, 요 기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총점 네, 이거로 되어 있으니까 AND 조건이라서 총점 밑에다가 95점 이상이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9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까지 끝냈으면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위에 있는 테이블 표 범위 영역 4 마우스 포인트 꼭 찍으세요. 표 범위 영역 4 마우스 포인트 꼭 찍고 밖에 찍으면 안 되고 데이터 탭이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세요. 고급 필터 대상 상자에서요. 결과는 꼭 다른 장소 요구를 해요. 두 번째 세부 조건을 보면 복사 위치가 현재 위치 아니고 다른 위치라고 주어지거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고 네, 조건 범위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꼭 찍고 현재에서는 지금 A21에서부터 B에 22까지 블록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복사 위치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꼭 찍고 문제에서 A24셀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의 24셀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결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학과 경영학과이고 총점이 95점 이상인 학생은 4명으로 구해졌어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네. 계산 작업은 표가 5개가 주어져 있어요. 표 5개가 주어져 있고 표별로요. 문제가 출제돼요. 표 1 대상으로 1번, 표 2 대상으로 2번, 표 3 대상으로 3번 이렇게 깔끔해요. 2급은. 네.
자, 표 1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 구성 말씀드렸죠. 세로로 길쭉한 거 3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단일세 하나만 비어있는 거 2개 나온다. 기준표가 제시된 문제, 세로로 길쭉한 거 한 문제 꼭 나온다.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1번 표 1 대상입니다. 문제 볼게요. 3월, 4월, 5월 점수 중에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결과를 표시하라.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네. if하고 or 함수 사용하라. 세로로 길쭉한 네, 문제 유형 if 반드시 나와요. 판정 문제. 요 if or 조합이면 쉬워요. 자, 이 3셀 선택하고요. 함수 마법사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셀 선택하고 fx 네, 클릭을 해서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if하고 어떤 거 조합이면 if부터 먼저 합니다. 판정. 그래서 if. 여기 함수 검색 입력란에다가 if라고 네,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검색 버튼 눌러가지고 if 찾아지면 확인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if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상자 뜨면 함수 인수가 if는 3개 입력란 네, 제시되어 있는데 함수 인수가 3개예요. 조건식, 참을때 실행문, 거짓때 실행문. 첫 번째 조건식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꾹 찍고요. 네,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 학생별 3월과 4월과 5월의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단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이냐,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야. 오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와 갈로 열고요. 네. 3월 성적 첫 번째 학생 거, 요 함수지에 작성하는 같은 행에 있는 3월 점수 입력셀 선택하고요. 네.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네, 85. 네. 그 다음에 쉼표.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함수 마법사로 풀고자 한다면 오와 갈로 열기까지 하고 요 오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건식 입력하는 입력란이 별도로 뜨거든요. 여기다가 3월 점수가 크거나 같다 85.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4월 점수 입력란의 값이 크거나 같다 85. 그 다음에 세 번째 5월 점수 입력란의 값이 크거나 같다 85 이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까지면 수식 입력란을 보면 판정 if의 조건식이 완성된 거예요. 네, 3월 4월 5월 중에 하나만이라도 85점 이상이면 자 if로 다시 클릭하세요. if 조건식 끝났고 참일때 실행문은 뭐다? 문제에서 합격이라고 적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상따옴표 묶음 네, 합격. 문자열은 반드시 상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판정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따옴표 묶음 불합격. 이렇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확인 눌러가지고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수험생은 결과가 65, 58, 78 하나도 85점을 초과하는 게 없어요. 이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불합격이에요. 요 자동체험 핸들 요 점을요 더블클릭 따닥 해가지고 밑으로 쫙 채워가지고 다른 행들은 자동으로 구해지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번 풀이 끝났고요. 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2번 표 2 대상으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면요, 네, 표 2에서 판매 지역 서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K11셀에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엄령어로 처리하는데 엄령을 이거를 아이고야 네, 해제를 좀 했으면 싶은데 네. 자, 어쨌든 뭐냐면요, 네, 알맞은 함수로 골라쓰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의 유형은요, 쉽게 풀려면 average if로 풀면 되고요. 나는 예로도 풀 수 있는데 예로 풀어볼까?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네. 요런 문제 유형도 있지만 오히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예를 안 줘요. 그리고 알맞은이라는 걸 빼고요. 요렇게도 나와요. 판매 지역이 서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K12에서부터 12세를 계산하라. 썸이프와 카운트 if를 사용해라.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이 구해지거든요. 네, 요렇게 푸는 유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문제 낸 케이스로 이해하고 요 average if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 구하는 함수로 단위 함수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 두 개를 구해도 틀렸다고 채점되질 않습니다. 네.
자, K에 12셀 선택을 하고요. 네, 백스 누른 다음에 average if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 구하라.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가 해당 단일 셀 문제로 하나만 비어있는 해당 함수식 작성하는 문제로 꼭 나와요. 조건 범위는요, 네, 문제에서 판매 지역이 서울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지역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G 3에서부터 G 11까지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상대함수를 묶어야 되는데 상대함수를 묶지 않고 입력값 중에 서울이 입력되어진 셀을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옆에 미리 보기 보면 상대함수 묶음 서울 입력한 거하고 같게 인식이 되어서요. 네.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범위 영역은 문제에서요. 판매 지역이 서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범위 영역, 네, 해당 K3에서부터 K11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이렇게 블록 지정. 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됐어요. 네, 이게 완성되어진 부분인데 함수식입니다. 단일 함수식이에요. 네, average if만 알면 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5275만이라고 구해졌습니다. 다음,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자형 3번. 표 3 대상으로 출제되었는데요. 네, 밑에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네요. 기준표가 제시된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네. 자, 기준표가 가로를 길쭉하게 되면 H-룩업, 네, horizontal 룩업, H-룩업 사용하고요. 네, 세로로 길쭉한 기준표가 제시되어지면 vertical 룩업, V-룩업. 네. 자, 표 3에서 면적과 실기의 평균, 이 면적과 실기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이 90 이상이면 합격, 70 이상 90 미만은 대기, 이렇게 결과를 판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 H-룩업하고 average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이 기준표 이용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기준표가 0에서부터 69까지는 불합격, 70에서부터 89까지는 대기, 7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네, 돼 있습니다. 자, 2에 16셀 선택하고요. 네, FX 누르고요. 네. H-룩업과 average, H-룩업부터 먼저 합니다. H-룩업. 객관적인 난이도는 얘가 좀 어려운 함수이긴 해요. 함수인수가 4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설정 자체를. 근데 반드시 나온다고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끼워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자, 조회값은 문제에서 면적만, 실기만이 아니라 면적과 실기의 평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네, average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average 갈로 열고, 간단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블록 잡고 갈로 닫기 해가지고 average 네, 평균 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 어레이 부분은요, 네, 기준표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할 건데 해당 점수 입력된 B 26에서부터 D 27까지 블록 지정하되, 해당 이 함수식을 저희가 밑으로 채워서 자동으로 밑에 행들은 구해지게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표를 참조하는 범위 영역의 참조 방식 자체가 이렇게 B26:D27이면 상대 참조잖아요. 해당 함수식 입력된 셀 위치 기준으로 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위치 참조되니까 얘가 한 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참조하는 영역 범위도 한 칸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블록 정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쉽게 바꾸는 방법, F4번 기름키 블록 지정하고 F4번 기름키를 누르면 행과 열 앞에 이렇게 달러가 따다다닥 붙었어요. 행과 열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됐죠? 네, 이렇게 합니다. 네, 반드시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영역을. 그 다음에 지금 평균이 90점인데 90점이면 요 범위 영역 내에서요, 첫행 기준으로 얘가요, 네, 이렇게 네, 첫행 기준으로 찾는데 0 아니야, 70 아니야, 90 이상 요거 맞아. 그럼 요렇게 뽑아와요. 뽑아온 열 중에서 몇 번째 행 값을 뽑아올 거야. 첫 번째는 점수고 두 번째가 판정이에요. 평가니까 두 번째 행의 값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참조 방식인데 요거는 0만 불합격, 70만 대기, 90만 합격인 경우에 정확히 일치고, 범위 영역 0에서부터 69까지면 유사일치예요. 그래서 요 도움말처럼 비슷하게 일치는 true로 입력하라. true 입력하셔야 돼요. true. 이렇게 true. 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보여드리면 H로 갈로 average, 네,
평균을 구해서 이 범위 영역 내에서 첫 번째 기준을 찾아가지고 뽑아진 열 중에 두 번째 행 뽑아오고 참조 방식은 유사일치야. 성적 범위 영역이니까. 이렇게 확인. 합격이라고 보여줬고 해당 셀을 자동차 화면들 더블 클릭 해서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네, 판정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사 대상으로 출제되어 있는데 상급 수용 회원 명단이라고 제시되어져 있어요. 표사에서요, 가입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까지 문자를 추출을 해서 아이디로 표시되어 있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실용적인 문제죠. 요즘 어디에 뭐 웹사이트 같은데 회원 가입할 때 보면 네, 따로 아이디 만들기 귀찮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이메일은 네, 고유한 네, 중복값을 안 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만 입력 비밀번호 설정하고 회원 가입하는 데도 많잖아요. 자, 첫 번째 네, I16셀 선택하고요. 문제 보니까 네, 미드하고 서치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용을 할 때 FX 누른 다음에 미드하고 서치 중에 어느 걸 먼저 사용하느냐면 해당 대상 문자열에서 문자 일부를 뽑아내는 건 미드예요. 그러니까 MID 함수부터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자, 미드 함수의 도움말 보면 네, 함수인수 보면 3개 함수인수 요구를 해요. 텍스트, 스타트 NUM 시작 위치,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보고 갈 거야. 대상 문자열 자체는 같은 행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진 셀이 되겠고, 해당 골뱅이 앞에 있는 부분을 뽑아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글자 수가 지금 현재 달라요. 글자 수가 동일하지 않고 해당 뭐 회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회원마다 뭐 SUNG84 같은 경우 6자리고 PIYUNG22 같은 경우에 둘레여서 8자리예요. 네, 그래서 시작 위치는 1로 하되 이 몇 글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몇 글자 뽑아오는 부분 자체는 이메일에 따라 다르게끔 요 골뱅이 앞에까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 서치 함수는 대상 문자에서 특정한 문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는 거거든요. 여기에 서치가 들어가야 돼요. 서치 갈로 열기, 그 다음에 위에 입력란에서 서치를 클릭하면 서치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find 텍스트가 찾을 문자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이메일 형식 중에 골뱅이 앞에까지 이렇게 됐어요. 우선 골뱅이가 해당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이메일마다 얘를 한번 찾는 걸로 할게요. 문자열을 만든 상따함수를 묶어가지고 골뱅이 이렇게 골뱅이를 within 텍스트는 대상 문자열 같은 행에 있는 이메일 주소 이렇게 했고요. 스타트 NUM은 이제 시작은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례로 골뱅이를 찾는데 SUNG84 골뱅이 네이버.com에서는 몇 번째 있느냐? 7번째 있대요. SUNG84 7번째 골뱅이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반환이 되어져요. 7이라고 7번째 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MID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끝에 갈로 안 닫았네요. 네, 갈로를 닫아주면 여기 미리 보기 보면 뽑아진 게 SUNG84 골뱅이까지 뽑아졌어요. 그죠? 저희는 근데 골뱅이 앞에까지만 뽑아야 되잖아요. 앞에까지만 뽑아야 되니까 얘 글자 수가 몇 글자이냐? 골뱅이는 빼야 돼요. 빼야 되니까 여기다가 빼기 1까지 입력을 해주면 미리 보기에 보다시피 네, SUNG84야. 맞죠? 네,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만 뽑아라.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 미리 보기에서 안 맞으면 수정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확인을 누르면 됐고 자동차 화면들 더블 클릭해가지고 쫙 채우면 되겠습니다. 확대해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미드하고 서치 함수 사용한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표 5대상으로 출제되어 있는데요. 네, 5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표 5에서요. 지역별 판매 현황 네, 입력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지역별 판매 이익을 이용을 해서 서울 지역이 서울인 판매 이익의 평균을 100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1000의 자리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조건 숫자 뒤에 원을
포함하여 표시하라 이렇게 됐네요. 네. 숫자 대원을 포함하여 표시하라. 네. 그리고 라운드업하고 뒤에 에버리지 함수하고 엔드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꼼꼼하게 좀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혹시 빼먹으면 점수 못 받거든요. 네. 간혹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풀이 해드리면 G의 39셀 선택하고요. FX 누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에서 함수 검색은 라운드업과 디에버리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 구하는 거고요. 해당 라운드업은 해당 그 숫자 값을 표시 자릿수 지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올림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구해진 값에 대해서 표시 자릿수 지정을 라운드업으로 해야 되니까 라운드업부터 나중에 하는 것부터 먼저 라운드업. 넘버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디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돼요. 갈로 열기까지 했고요. 디에버리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디에버리지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요. 표 A30부터 E39 표 전체 다 범위 지정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필드는 네, 평균으로 가야 대상 필드예요. 문제에서 크라이티어리가 조건이고요. 지역이 서울인 네.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쉬운 방법. 판매 이익이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판매 이익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보다시피 미리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상따옴표 묶음을 해서 판매 이익 입력하는 것과 같은 네,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 자체는 네, 지역이 서울 여기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입력돼 있죠. 지역이 서울 이렇게. 지역이 예를 들어 경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데 지역 경기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그 영역을 참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라운드하고 디에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수식은 작성이 되어졌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완성이 아니죠. 네. 라운드업을 선택하세요. 다시 라운드업을 선택해가지고 해당 자릿수 지정이 문제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최종 표현 자릿수가 1000의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000의 자리까지 구해 자, 연상법으로 혼돈되지 않게끔 정리되면 자릿수 지정이 이 1000이면 1을 마이너스 90도 전환 빼기 0이 개수 몇 개예요? 3개 마이너스 3 요렇게 익히시면 네, 혼돈되지 않으실 거예요. 1의 정수는요 1단위 정수를 구할 때는 0이에요. 0. 0이고 10의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에요. 100개의 자리까지 구하라 마이너스 2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현재 구해진 값이 100의 자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긴 한데 네. 7365만 이렇게 구해졌네요. 자, 여기서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 네. 7365만인데 근데 문제에서 여기 첫 번째 요구 조건 숫자 뒤에 원 포함해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놓칠 수 있는데 해당 여기 네. 상단에 수식 입력줄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여기 AND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였죠? 문자열이 1입니다. 네. 1이면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요거 안 하면 틀립니다. 자, 완성되어진 함수 중에 이렇습니다. 라운드업 갈로 디에버리지 갈로 네. A30부터 E39 심표 E30 심표 B30부터 B31 갈로 닫고 네. 1000의 자리까지는 마이너스 3 엔터키 눌러보면 이렇게 구해졌어요. 7365만. 자, 그래서 네, 함수 계산 작업 문제 5문제까지도 풀이 끝났고요. 네. 8점 배점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안정권으로 합격의 안정권 드시려면 5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기본작업 1번 네, 제일 뒤로 돌렸는데 기본작업 1번은 단순 데이터 입력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소요시간 대비 배점도 높은 게 아니에요.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네. 이렇게 한국대학 도서 신청 목록 빼고 A 전체 볼게요. A 3에서부터 G 12까지 A3에서부터 G12까지 데이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A3에서부터 G의 12까지 영역. 네. 좌우 배치하는 게 낫긴 한데 좌우 배치할게요. 좌우 배치.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A3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열 단위로 입력하시면 돼요. 열 단위로. 자, 도서 코드 엔터 KG 대문자 하이펀
넘버라키 누르고 숫자 키패드 02, 02. 숫자 키패드 오른쪽 모서리 단에 엔터키 있죠?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 LT 빼기도 숫자 키패드 오른쪽 상단에 9702 엔터키.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 안 나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MC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이대로 똑같이 입력해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한 칸 띄우고 9901 하나. 문제 출제할 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난 수정해가지고 입력하면 틀렸다 어쨌든 되니까 똑같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CS-9701 KG-0201 HT-9501 CS-9401 HT-9601 네. 출판사 청년정신 문학관 문학과 지성사 열화당 한뜻 청년정신 고려원 연구사 비봉 이렇게 돼 있고 도서명 특히 대화의 법칙 네 남자친구 남도기행 사진의 역사 유전공학 협상의 법칙 역설의 한일 인간의 역사 미국 현대사. 자, 실제적으로 이 너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요구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거를 안 한 상태로 드렸나 봐요.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너비 조절까지는 요구를 안 해요. 자동으로 너비 조절 돼 있는 상태로 데이터 입력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자 레리 킹, 캐롤 힐. 1번 문제는 타이핑의 정확도 및 속도 묻는 문제예요. 네. 표시 형식을 묻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M.121 이주영 분류 교양 선택 문학 필수 문학 소설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이유가 시간이 부족하시면 하지 마시라고요. 네, 마이너스 5점을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다른 거 긴가민가 했던 거 시간 더 할애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성과 네 9000 6500 잘못 입력했네요. 네, Shift 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Shift 키 누르고 엔터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12000 5200 12000 2000 5000 12000 발행연도 마지막인데요. 네. 2002 엔터 2002년 1997년 1999년 1996년 1997년 2002년 잘못 입력했다. 네. 2002년 1995년 1994년 1996년 이렇게 입력 완료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별게 없어요. 네, 해당 내용요. 네,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열너비 조절하고 제가 요 파일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요 상태 입력한 상태로 싹 지우고 이제 주는 편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3회차 실기 기출문제 풀이, 최신 기출문제 풀이 마쳤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정보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